안녕하세요. 저는 UI 개발팀 전우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그 자바스크립트 저희 프론트엔드 쪽에서 정적 분석과 CI 서버 구축한 거 그거 발표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소개부터 드리면 저는 지금 신대방 사옥에서 UI 개발팀에서 프론트엔드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이런 자리가 처음이라 소개를 꼭 하나 넣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 저기 제가 한 10춘기 정도 빠졌을 때 이제 나는 누구인가 하면서 이제 적었던 건데 다시 보니까 새롭더라고요.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팀에서는 지금 11번가 모바일 웹에서 사용되는 그 UI 컴포넌트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시작해서 한 10개 컴포넌트 정도와 자주 사용되는 9개 유틸리티 정도를 개발을 하고 있고, 그게 지금 11번가 모바일 웹에 이제 점진적으로 계속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좌측 하단에 보시는 거는 이제 저희가 그 개발하면서 사용했던 어떤 프레임워크들과 툴들인데요. npm으로 개발하고 있고, 뭐 보어로 외부 라이브러리 관리하고 번들링하고 테스트까지 자스민 카르마 이용해서 하고 있고요. 올해 KPI로는 그 ES6 적용해서 그거 6 기반으로 컨버팅하는 것과 여러 환경 대응하기 위해서 바벨로 컴파일하는 거, 이런 것들을 지금 저희 팀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이제 발표된 자바스크립트 로드맵인데요. 이걸 보시면 이제 과거의 자바스크립트랑은 많이 다르다라는 걸 좀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실제적으로 뭐 모듈을 로더하거나 번들링하는 것도 생겼고, 그리고 테스트하는 프레임워크들도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뭐 타입스크립트나 커피스크립트 같은 것들을 컴파일하는 그런 것들도 필요하게 됐고, 의존성을 관리하거나 빌드를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생겼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저희 개발하는 데서 없었던 거는 아닙니다. 기존의 백엔드 쪽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던 것들인데, 이제 UI나 이제 프론트엔드 쪽이 조금 기술들이 많이 발전하면서 과거 백엔드에서 이제 시행됐던 그런 패러다임들이 프론트엔드 쪽으로 넘어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에 구축하게 된 정적 분석과 CI 서버도 이제 이런 환경들에서 저희가 이제 코드를 분석하려고 하다 보니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해서 구축을 하게 되었다라고 일단 전달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일단 왜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면 개발자분들이 아마 많으실 텐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개발의 목적을 추상화시키면 아마 다 똑같을 겁니다. 더 빠르게 하고 싶고, 그리고 더 작고 가볍게 만들고 싶고, 그리고 더 쉽게 만들고 싶고, 그래서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거. 저희 팀도 어떤 이런 목적에서부터 시작을 했고요. 이런 모습이 되려면 결국 무엇을 해야 될지를 좀 정해봤더니 이제 코드의 품질을 좀 올려보자. 단순히 이제 빌드하는 과정에서 뭔가 문법적인 오류만 체크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코드가 실제로 뭐 좋은 품질을 갖고 있는지 그런 걸 어떤 공식을 통해서 수치를 좀 뽑아서 지표화 시켜보자라는 얘기가 나왔었고요. 두 번째는 중복된 코드를 작성하지 말자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막 코드를 작성하다 보면 다른 사람이 짠 코드랑 내가 짠 코드가 중복되는 부분도 많고, 그리고 내가 생산한 코드 안에서도 여러 중복되는 로직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좀 줄여보자 였고요. 마지막으로는 저희는 이제 UI 컴포넌트를 개발하고 있다 보니까 이 저희가 생산해낸 코드들이 실제로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력 관리가 조금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력을 한번 관리해보자 라는 어떤 목표를 가지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CI 서버 구축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는데, 예전 저희가 개발하던 방식을 보면 이랬습니다. 터미널 열어서 와치 켜놓고 저장될 때마다 빌드들이 돌아가고 테스트가 돌아가고, 거기에 만약에 뭐 린트에서 걸리는 게 있다면 이런 터미널 화면을 통해서만 확인을 해야 됐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코딩한 코드에 대한 테스트들이 실제로 코드를 얼만큼 커버하고 있는지도 별도의 UI에서 확인을 해야 됐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불편함을 좀 느껴서 저희가 이제 생각해냈던 투비 모델은 이런 모델이었습니다. 뭐 팀장님이나 뭐 여러 개발자들이 소스 컨트롤 서버를 통해서 소스를 공유하고,
공유된 소스를 CI 서버에서 자동으로 땡겨가서 주기적으로 빌드하고 테스트하고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리포트를 보여줄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자동으로 노티피케이션을 해줄 수 있는 이런 모델을 그렸고요. 그래서 선택하게 된 게 이제 젠킨스랑 소나큐브였습니다. 요거는 뭐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이미 백엔드 쪽이나 다른 쪽에서도 아마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 계실 겁니다. 그만큼 어느 정도 검증이 되었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여러 다른 어떤 정적 분석 모듈들을 저희가 뭐 CDP나 이런 걸 갖다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그 중에서도 이런 게 가장 이제 좀 신뢰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축된 실제 구성을 보면요, 앞에 보셨던 그림과 거의 흡사합니다. 여러 명의 개발자들이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빗버킷의 소스를 공유하고 공유된 소스를 젠킨스에서 주기적으로 긁어가서 그 안에 있는 플러그인을 활용해서 빌드를 하고 뭐 그 검사를 하고 이런 처리들을 하고 소나큐브 쪽으로 데이터를 보내서 그거를 저희가 외부로 리포팅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최종적으로 구현이 됐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러면 어떻게 구현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젠킨스 컨피그레이션들이랑 소나큐브 이제 대시보드 화면 이런 걸 좀 볼 텐데요. 먼저 젠킨스부터 보면 다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젠킨스 설명을 그냥 간단하게 드리면 플러그인들을 막 설치해서 그거 기반으로 스케줄링을 하고 빌드를 하고 뭐 디플로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진 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요 각각의 프로젝트를 등록하고 그것들을 이제 빌드를 돌리게 되면 이 빌드에 대한 이력까지 남겨주는 그런 스케줄링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사용하면서 저희가 추가로 그 설치했던 플러그인들이 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꼭 필요한 것만 한번 나열을 해보면 요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빗버킷 플러그인 해서 소스 레파지토리 연결해서 소스 땡겨올 수 있도록 하는 거. 두 번째는 빌드하는 과정에서 환경 변수를 설정해서 그것들을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env 인젝트라는 플러그인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소나 스캐너라는 소나 그 코드를 분석해주는 그 스캐너를 연동하기 위한 소나큐브 플러그인. 요 세 가지를 이제 추가로 설치를 해서 설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젠킨스 안에서 돌아가는 빌드 플로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스를 처음에 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버전 정보를 추출합니다. 이 버전 정보라는 거는 저희가 npm으로 그 UI 컴포넌트 관리를 하고 있는데 npm의 그 패키지.json 안에 들어있는 npm 패키지 버전으로 이제 저희의 UI 컴포넌트의 버전을 올리고 있거든요. 근데 요것들이 이제 빌드가 될 때 저희 빌드 되는 이력에 몇 번째 버전의 몇 번째 스냅샷이다라는 것을 기록을 하고 싶었고 그거를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패키지.json에 있는 그 버전 정보를 추출하는 거고요. 그 추출된 정보로 환경 변수를 설정해주고 개발할 때랑 똑같이 npm 빌드를 해주고 그다음에 저희가 작성한 저희가 작성한 그 커버리지의 LCOV라는 형태로 그 커버리지 데이터가 연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LCOV 설정하는 부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소나큐브 빌드 정보를 설정해서 분석하는 이런 빌드 플로우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컨피그레이션 간단하게 하나씩 보시면 첫 번째 버전 정보 추출하고 환경 변수 설정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냥 저희 스크립트로 패키지.json 안에 있는 그 버전 정보만 가지고 와서 소나 env.property라는 프로퍼티 파일로 저장을 해주고요. 저장된 그 프로퍼티 파일을 아까 말씀드렸던 env inject라는 플러그인을 통해서 빌드하는 동안 메모리에 올려놓을 수 있도록 설정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수행되는 게 이제 빌드하고 커버리지 연동하고 소나큐브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거의 다 그냥 쉘 스크립트로 일단 설정이 되어 있고요. 인스톨해서 패키지 다운로드 받고 그 다음에 빌드 돌리고 그 다음에 커버리지가 이제 저희 개발자들이 이제 커버리지 작성하고 개발자 로컬에서 확인할 때랑 이게 실제로 서버에 갔을 때랑 그 LCOV라는 파일 안에 경로가 이제 스태틱하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경로를 서버 설정에 맞게끔 변경해주는 그 부분이 하나 들어가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다 뽑은 아까 환경 변수 설정하고 그리고 LCOV 그
그 패스 변경하고 한 것들을 토대로 소나에서 이제 분석하는 데 필요한 프로퍼티들을 설정해주는 부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설정한 소나 그 프로퍼티를 가지고 소나 스캐너라는 그 분석기랑 연결을 해주는 설정, 여기까지가 젠킨스의 설정입니다. 다음으로 소나 큐브인데요. 소나 큐브는 그 기존의 CQI 프로젝트를 아마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사용됐던 버전이랑 조금 많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6.2 버전을 사용하고 있고 UI가 조금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저희가 소나 프로퍼티 파일을 설정을 했는데 그거를 설정하게 되면 실제로 UI나 어떤 웹상에서 설정해야 되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대시보드랑 변경된 UI들 그리고 제공하는 기능들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전에 아키텍처부터 설명을 좀 드리면 소나큐브 동작하는 방식인데요. 그 이제 저희가 작성한 코드들을 소나 스캐너라는 분석기에서 긁어가서 분석을 하고 분석된 정보를 소나큐브 서버 쪽으로 던져주게 됩니다. 소나큐브 서버 쪽은 총 크게 3개의 모듈로 나눠져 있는데 그 분석된 정보를 바탕으로 이제 리포팅을 생성해주는 컴퓨터 엔진이라는 부분이 하나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UI로 그 리포팅된 데이터들을 확인할 수 있는 웹서버 그리고 웹서버 안에서 그 데이터들을 서치하기 위한 엘라스틱 서치가 들어있는 서치 서버 이렇게 3개가 있고 실제로는 컴퓨터 엔진에서 그 분석된 정보를 바탕으로 리포트 생성해서 그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이런 아키텍처로 흘러가게 됩니다. 소나에서 이제 저희가 사용했던 거는 소나 JS라는 플러그인과 소나 CSS라는 플러그인인데요. 이거가 아마 예전에는 그 플러그인을 따로 설치를 하셨어야 됐을 거예요. 근데 6.2 버전 이제 설치하고 보니까 JS랑 CSS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으로 그냥 그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용하시면 되고 그 소나 JS 같은 경우는 소나큐브 5.6 이상에서 동작을 하게 돼 있고요. ES5 그리고 ES6 그리고 React JSX까지 이제 분석이 가능하게끔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제 소나큐브 CSS라는 걸 사용하는데 저희 팀 내부적으로 이제 SAS라는 거를 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SAS 프로젝트가 별도로 있고 그 프로젝트 역시 이제 정적 분석을 돌리기 위해서 소나 CSS라는 걸 사용하고 있고요. CSS는 이제 소나 CSS랑 SAS랑 REST 여기까지 분석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네. 바뀐 UI를 한번 보시면 첫 번째 그냥 대시보드인데요. 소나큐브도 이제 프로젝트 단위로 이제 관리가 되고 있고 그 프로젝트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뭐 버그나 취약점 그리고 좀 냄새나는 코드라 그래서 코드 스멜이라 그러는 악취나는 코드들 그리고 그 코드를 처리하기 위한 대략적인 기술 부채 시간을 표시해주고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커버리지 해서 저희가 아까 LCOV로 연동한 커버리지 퍼센트 그리고 코드 중복률 그리고 중복 라인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고 코드 중복 같은 경우는 설정을 따로 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으로는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10줄 이상 중복되면 이거는 중복이다라고 표시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측 하단 쪽 보시면 이제 버전과 저희가 빌드한 스냅샷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 실제로 그래서 몇 번의 빌드가 있었고 그 빌드마다 각각 뭐 커버리지 퍼센트나 이런 게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앞에 방금 말씀드렸던 게 이 화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각각의 빌드별로 작성한 그 테스트 코드의 커버리지 퍼센트가 얼만큼씩 어떤 추이로 가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듀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존에 그 npm의 모듈로 있던 그 CPD인가요? CPD라는 거를 조금 활용을 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확실히 좀 많이 좋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코드가 중복이 되었고 어느 파일에 어느 라인과 중복이 되었는지까지 다 확인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걸 사용하시면 좀 많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나큐브 자체도 룰 기반으로 이제 분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JS는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184개의 룰을 가지고 있고 그 중에 저희가
그 활성화시킨 룰에 위반하는 어떤 내용들을 그 아까 전에 보셨던 버그나 기술 부채 그리고 취약점 요 세 가지 타입으로 나눠서 그거를 이제 이슈라는 걸로 관리하고 처리할 수 있게 하는 기능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저희 사용하면서 얻을 수 있었던 장점들을 한번 정리해 보면 첫 번째는 코드 품질 확인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였습니다. 그냥 린트를 돌려서 어떤 문법적인 에러나 아니면 안 좋은 패턴들만을 검색하고 있었던 것 반해 소나큐브라는 어느 정도 검증이 되어 있는 곳에서 발행한 룰들을 가지고 우리의 코드가 실제 어느 정도의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고, 두 번째는 이력을 관리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저희는 뭔가를 보고해야 되거나 아니면 실제 우리 코드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 전까지는 그냥 그 해당 시점의 데이터만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 이런 이력을 관리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자동화됐고 아까 저희의 이전 개발 방식과는 다르게 소나큐브 웹이라는 곳에서 한 번에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다는 게 최대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좀 해야 될 작업들이 있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지금 현재 그 메일 서버 연동하는 부분에 좀 문제가 있어서 그 뭔가 빌드가 오류났을 때나 뭐 이럴 때 노티피케이션 하는 게 아마 앞으로 추가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은 아이디를 그냥 수동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아이디나 권한 같은 것들 AD 연동해서 이제 조금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요. 마지막으로 이건 좀 고민인데 저희가 지금 컴포넌트 소스에만 이걸 적용을 해놨는데 실제로 저희 11번가의 각각의 서비스 페이지들에서 작성되는 코드들에 대해서도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조금 고민이 돼서 팀 내부적으로 좀 확인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각각의 팀의 어떤 환경에 맞춰서 조금 협의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간단하게 그 앞에 설명드린 것들 화면을 간단하게 보시면요. 일단 요 젠킨스 FE 쪽에 저희가 이제 등록해놓은 프로젝트들입니다. 그래서 사스랑 저희 아까 그 UI 컴포넌트와 유틸들이고요. 들어가 보면 이제 좌측에 빌드가 어떻게 됐고 이런 빌드 이력들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성은 아까 설명드렸던 거랑 똑같이 처음에 빗버킷에서 데이터 땡겨오고 요거는 이제 크론 설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패키지.json 안에 그 관리되고 있는 버전 번호를 땡겨와서 그 환경 변수로 등록을 해주는 부분, 그리고 실제 저희 프로젝트 빌드하는 부분들과 그 지금 요 환경에서 얻어진 정보를 토대로 소나에서 분석하는 데 필요한 프로퍼티들 생성하는 부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캐너 연동해 주는 부분까지 해서 뭐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만약에 활용을 하신다면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젠킨스는 아마 다들 많이 쓰셔가지고 그냥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소나큐브입니다. UI가 좀 많이 바뀌었는데 동일하게 이렇게 각각의 젠킨스와 같은 단위의 프로젝트들로 관리가 되고 있고, 첫 번째 화면에서는 이제 뭐 신뢰성이나 보안성, 유지보수성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 보면 아까 보셨던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어떤 코드 단위에서의 문제점들을 표시해 줄 수 있는 지표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악취가 난다 해서 들어가 보면 이제 너무 복잡하다라는 이런 내용들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 클릭하시면 그게 어느 코드인지 그리고 누가 커밋한 건지까지 일단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장 마음에 들어했던 커버리지 각각의 파일별로 현재 코드가 얼만큼 커버되고 있는지와 그거에 대한 이력들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고요. 소나큐브 자체는 이제 품질 프로파일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각각의 언어별로 이제 프로파일들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 프로파일이라는 게 결국은 그냥 룰입니다. 그래서 들어가 보시면 지금 총 184개의 룰 중에 저희가 99개만 우리 환경에 맞게 사용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들어가서 보시면 이 룰이 어떤 거고 뭐 비활성화를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클릭해서
어떤 이거는 메이저하게 보지 않겠다 이런 설정들도 가능하시고요. 마지막으로는 품질 게이트인데 품질 게이트를 소나큐브 그 도큐먼트에서 볼 때는 이 어떤 게이트를 통과하면 이거는 배포가 가능한 수준의 코드다라는 기준을 잡으라고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설치하시면 처음에 기본적으로 다 새로운 코드들에 대한 어떤 기준들만 설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조건을 팀 상황에 맞게 추가를 하시면 되고 이제 우리는 이 정도 이상 수준의 품질을 관리하겠다라고 하고 이걸 설정을 해두시면 이제 빌드가 될 때마다 이게 우리 기준을 통과했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데모는 여기까지 보여드리면 될 것 같고요. 네, 혹시나 앞으로 프론트엔드 쪽으로 CI 서버를 구축할 계획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궁금한 게 있으시면 메일 보내주시면 제가 최대한 자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